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5-3-5-1 소와 활동설비 시간입니다.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니 최근 기출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와 활동설비는 비교적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전에 기출된 문제의 확인을 통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문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다음 중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설비는 했는데,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요 소방관이 됩니다. 소방관.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두 가지의 화재 진압과 관련한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화설비고요. 또 다른 하나는 소화활동설비인데, 소화설비와 소활동설비의 차이점은요, 누가 사용을 하느냐 하는 사용 주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와 같은 관계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소방시설은 소화설비라 그러고요. 소방관과 같이 불을 끄는 화재 전문가가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는 소방시설을 소화활동설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소화설비는 대체로 초기소화설비다, 초기설비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소화활동설비는 본격설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격이란 말은요 제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관이 사용하기 위해서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소화활동설비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요. 다음 중 소활동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주로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어졌었습니다. 소활동설비는 전부 6가지가 있는데요. 6가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고요. 자, 그 6가지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자, 6문제 보기를 통해서 보면 되겠네요. 재현설비가 있습니다. 재현설비. 첫 번째 재현설비. 그 다음에 요 6번 보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두 번째는 이제 연결 송수관 설비요. 연결 송수관 설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결 살수 설비가 있습니다. 연결 살수 설비요. 자, 네 번째 뭐가 있냐면은 비상 콘센트 설비가 있고요. 다섯 번째 보시면은 무선 통신 보조 설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연소 방지 설비.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6가지가 소방시설법에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문제는 소활동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기 때문에요. 연소방지, 무선통신보조, 제한설비에서니까 비상방송설비 4번이 틀렸네요.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소방시설 중 소활동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그죠? 2번 문제와 같은 유형의 문제이고요. 무선통신보조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가 틀렸죠. 비상방송설비는 소방시설의 분류에 있어서 경보설비에 해당하는 거고요. 소화용수설비는 소방시설의 분류에 있어서 소화용수설비, 요게 이제 하나의 아이템이 되는 거고요. 소화용수설비에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죠.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와 저수조, 소화수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4번 문제는 다음 소방시설 중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2번하고 3번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였고요. 4번은 해당하는 것은, 여기 이제 해당하는 것은 무선통신보조설비 4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4번. 자, 5번 문제요.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다음 중 소화활동설비로 구성된 것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문제가 이제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지문이 길어지거나 보기가 많아지면은 우리가 판단해야 될 요소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가 이제 높아지는데, 역시 이제 간부 후보생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어졌던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우리는 소화활동 설비가 6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재현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요거는 다 소활동 설비에 해당하는 것들이네요. 1번이 정답이 될 것 같고요. 공기호흡기, 제한설비, 연소방지설비인데 공기호흡기는 틀렸죠. 그죠? 공기호흡기는 피난구조설비 중에서 인명구조기구에 해당하는 겁니다.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방송이 틀렸죠. 이거는 경보설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누진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자동 확산 소화기 했는데 누진경보기와 통합감시시설은 경보설비고요. 자동 확산 소화기는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건 다 틀렸습니다. 보기 5번에 보시면요. 인공소생기인데 이것도 피난구조설비 중에서 인명구조기구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은 정답을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소방시설 중 소화활동설비로서 맞는 것은 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다 확인해 봤는데, 니연하고 니열이 틀렸죠. 그죠? 방열복하고요, 공기호흡기. 방열복과 공기호흡기는 둘 다요, 피난구조설비 중에서 인명구조기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역, 디귿, 미음, 비읍 하니까 요거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확인해 봅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소화활동설비에 관한 설명이다. 설명의 내용이 틀린 것은 했습니다. 소화활동설비에 대한요, 설명을 하고 있는 문제이고요. 1번 보기에는 화재시 연기가 침입한 것을 방지하고 산소와 함께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서 인명을 신속하게 편안시키기 위한 설비는 제연설비다. 제연설비에 대한 설명인데요. 제연설비는 연기를 컨트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연입니다. 제연. 그러면 연기는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를 줄 수 있느냐. 우선요, 거주자는 연기에 의해서 생명의 위험을 가질 수가 있고요. 피난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야가 차단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소방관들은 연기에 의한 시야 차단 때문에 소방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연기를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바로요, 제연설비인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연기 침입을 방지하고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서 인명을 신속하게 편안시키기 위한 것이다.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기 갑니다. 화재시 소방대의 조명장치, 파괴장비 등을 접촉하여 사용하는 비상전원설비는 비상콘센트 설비이다. 화재가 발생하면은 일반적으로 단전이 되거나 정전이 되거나 단전을 하게 됩니다.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고 여러 가지 위험성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소방관들이 소방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원이 필요합니다.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소방관의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전원 설비가 비상콘센트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번 표현도 크게 문제가 없는 표현이고요. 3번 갑니다. 지하구의 화재시 지상의 송수구를 통하여 소방 펌프차로 송수를 하여 개방의 헤드를 통하여 방수하는 설비는 연결 송수관 설비다 했는데, 소화활동 설비에는 연결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연결 송수관 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 살수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 두 가지도 구분을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연결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연결은 이제 뭐랑 연결이 되느냐 했을 때, 연결은 소방 물탱크차와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도착을 할 때는요, 물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소방차가 가지고 온 소방 물탱크차와 연결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은 건물에 이미 확보가 되어져 있는 수원을 다 사용을 했는데도요, 아직까지 화재가 진압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관은 물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때 소방관들이 가져온 물탱크차와 연결해서 건물 내로 물을 보내주겠다는 건데요. 이때 물을 보내줄 때는 소방차에 설치되어 있는 펌프를 통해서 보내주는데, 단순하게 이제 건물 내로 물을 송수를 하게 되면 소방관은 건물 내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진입하게 돼서요, 방수기구함에 있는 호스라든지 노즐을 꺼내 가지고요, 방수를 소방관이 직접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게 연결 송수관 설비고요. 연결 살수 설비라고 하는 것은 소방관이 건물 내로 진입하기가 곤란한 경우라서 직접 진입하지는 못하고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헤더를 통해서요, 물을 살수하게 되는 것을 살수 설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연길 송수관 설비는 우리 앞에서 했던 소화 설비 중에서 옥내 소화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쉽고요. 연길 살수 설비는 스프링클러 설비랑 비교를 해보면 쉽습니다. 단지 이제 차이가 뭐가 나느냐면은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설비는 수원이요. 건물에 확보가 되어 있는 수원을 활용한다는 거고요. 연길 송수관 설비와 연길 살수 설비는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할 때 가져온 물탱크 차의 물을 활용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보기 보시면요, 지하구 화재입니다. 지하구는 이제 지하 구조물을 말하고요. 여기 화재가 발생하면은 연기 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방관은 지하구 내로 진입하기는 곤란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미리 설치되어 있는 개방의 헤드를 통해서 물을 방수하게 되는 겁니다. 자, 헤드를 통해서 물을 방수하게 되는 것은 연결 송수관 설비가 아니고 연결 살수 설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것 같네요. 자, 4번은요, 누설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여 소방대 상호 간에 무선 연락이 가능하게 하는 설비를 무선 통신 보조 설비다. 그죠? 무선 통신 보조 설비. 무선 통신은 무전기 통신을 말합니다. 무전기 통신.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건물 내로 진입할 때 무전기를 이제 휴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야지만 어때요? 상호 간에 무선 연락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무선 통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안테나를 세워두기가 그러니까 누설 동축 케이블을 통해서 안테나로 활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선 통신 보조 설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4번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제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제한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뭐냐 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져 있고요. 법률에 정해진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소방 대상물이라는 게 있고요. 또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 대상물 중에서 특정한 것으로서요. 소방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것을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시설을 설치할 때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갖는 화재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서 소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방 대상물의 화재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먼저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규모가 클수록 화재 위험성은 크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소방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설치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규모는 층수와 높이와 면적 등이 해당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용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느냐는 건데요.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화재 위험성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수용 인원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내에 거주하는 수용 인원수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수용 인원이 많을수록요, 화재 위험성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판단에 의해서 법률에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지금 8번 문제는 제한 설비를 설치해야 될 소방 대상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거, 요거는 이제 맞는 표현이고요. 지하걸어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요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시외버스 정류장의 대합실로서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요것도 맞습니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영화 상영관인데 이거는 수용인원이 1000명이 아니고요. 100명 이상인 경우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8번 문제에서 제한설비를 설치해야 될 대상에서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은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그 다음에 수용인원, 그죠? 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지하가 시외버스 정류장의 대합실, 그 다음에 영화상영관, 이거 뭐냐면은 용도입니다. 용도. 그 다음에 수용인원, 그 다음에 바닥면적 200 이상, 이거 뭐예요? 규모죠. 그죠? 규모요. 그래서 이처럼 규모와 용도와 수용인원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관한 문제고요. 이런 류의 문제들은 뭐 어떤 게 나올지 잘 모를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나온다면은 굉장히 암기해야 될 내용이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 문제는 요 문제만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 9번 문제입니다. 밀폐도가 많은 벽이나 문으로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밀폐하여 일시적으로 연기 유출 및 공기 등의 유입을 차단시켜 재현하는 방식은 연기를 빼내고요, 공기를 유입을 하겠댔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제어를 하겠댔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재현설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현설비. 그럼 연기를 제어하는 그런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거죠. 크게 이제 자연 재현과 그 다음에 기계 재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연 재현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기계 재현은 강제 재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제. 그 이제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은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건데요. 기계적 장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팬을 말하죠. 팬을 사용하려면은 전기 공급이 있어야 되고요. 모터가 있어야 됩니다. 전동기가요. 그래서 이 팬을 사용했을 때를 우리는 강제 재현이라 그러고요. 기계 재현이다. 그죠? 그러지 않은 경우를 자연 재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자연 재현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밀폐 재현 방식이 있습니다. 밀폐 재현. 자, 요거는요, 말 그대로 밀폐를 시키는 겁니다. 화재가 발생하면은 밀폐를 하게 되면요, 화재실에서 발생한 연기는 바깥으로 유출이 안 될 거고요. 또 신선한 공기가 화재실 안으로 유입이 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연기를 제어하는 방식을 밀폐 재현이라 그럽니다. 자, 이게 이제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연스럽게 연기를 이제 배출을 해내는 겁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연소 생성물로서 아주 뜨겁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부력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기를 옥외로 배출하는 방식을 우리는 자연 재현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요, 스모크 타워 재현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모크 타워. 스모크는요, 연기고요. 스모크는 연기고, 타워는 이제 탑이죠, 그죠? 꿀뚝입니다. 꿀뚝요. 스모크 타워요. 그 스모크 타워를 둔다는 얘기는, 연기가 가지고 있는 부력을요, 또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빼내기보다는 꿀뚝을 세워놓으면요, 연기는 훨씬 더 잘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요런 경우는 이제 연기가 못 빠져나게 이제 막아 놓는 거고, 요렇게 갈수록 이제 연기가 잘 빠질 수 있도록요, 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자연재현 방식이고요. 그래서 9번은 밀폐 재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에서 이제 기계 재현이 나오니까 10번 문제에서 이제 기계 재현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초기에 이어서 화재실의 내압을 낮추고요. 연기를 다른 구역으로 누출시키지 않는 점에서 우수하며 연기 확산을 방지하여 흡입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방면 수직벽이나 접어올린 제형 커튼 등을 병용하는 일반적인 재현 방식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연기의 이동은 뭐 대류도 일어나겠지만요, 부력에 의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공기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밀도가 높은 고압의 공기가요, 공기 밀도가 낮은 저압의 공기 쪽으로 어때요? 공기는 이동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화재실에서, 화재실의 이제 실내압이, 외기압에 비하여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공기의 유동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실이 있는데, 어떤 실의 압이요, 정압의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 정압의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정압은 플러스 압을 뜻하는데요. 대기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정압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압이 이제 마이너스 압, 부압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정압의 공기가요, 부압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때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반면에요, 부압의 공기가 정압으로 이동하는 것은요, 이 방향이 이렇게 될 때는요, 요거는 곤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압의 공기를 정압 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는 이 부압의 공기를 정압의 공기로 공기 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뭐를 설치하냐면 여기다 팬을 설치합니다. 팬을 설치해서 기계적인 강제력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부합의 공기를 정압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효율적으로 연기를 이제 유출시키거나 조절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나냐면은 화재실의 내압을 낮추고요. 연기를 다른 구역으로 유출시키지 않겠다. 불이 난 장소에서 연기를 다른 쪽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보내지 않겠다. 다른 쪽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외부가 뭐가 되고요? 정압이 되고 내부가 뭐가 돼요? 부합의 상태가 되는 경우다. 그죠? 그렇게 해야지 뭐 다른 쪽으로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 실내에 발생한 연기를 빼내기 위해서는요. 여기다가 펜을 달아서 빼내는 방식의 연기 제어가 필요하겠죠. 그죠?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은 3종 제연이다. 이렇게 합니다. 3종 제연요. 그럼 이제 기계 제연은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은 기계 제연은요.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합니다. 1종, 2종, 3종 제연 방식으로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실내압의 상태가 어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 장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차이로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실내로 공기를 공급하는 것은 이제 급기라 그러고요. 실내 공기를 빼내는 것은 이제 배기라고 합니다. 배기. 그럼 이제 배기는 이제 연기가 될 테고요. 급기는 신선한 공기가 될 텐데요. 일종은 급기와 배기에 있어서 다 팬을 이용할 때를 일종 환기라 그러고요. 이종 환기는 급기를 팬을 이용하고요. 배기는 자연 배기가 되도록 할 때를 이종 제연이라 그럽니다. 3종 제연은요. 급기는 자연 급기가 되고요. 연기를 빼내는 배기를 팬에 의해서 강제로 할 때를 3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종을 한다는 얘기는 실내압이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3종은요. 실내압의 상태가요. 부압의 상태가 되는 경우를 3종이라고 그러고요. 바깥으로 잘 못 나가는 거요. 바깥으로 잘 못 나가니까 나갈 때 뭘 쓰는 겁니까? 팬을 쓰는 거고요. 2종은 실내압의 상태가 정압의 상태로 유지가 될 때고요. 1종은 실내압의 상태가 정압이든 부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종, 2종, 3종 이렇게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요. 10분 문제는 화재 초기에 내압이 낮춰집니다. 내압이 낮춰지니까 부압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외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압이 떨어지니까. 그럴 때 이제 빼내기 위해서 팬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뭡니까? 3종 제연 방식이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허빈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뭐 방연 수직벽이나 그다음에 저볼린 제형 커튼 이런 거 하고 병용하면은요 좋은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3종 제형이 됩니다. 자, 다음 11부 문제입니다. 11부 문제는요. 제연 설비의 설치 장소와 제형 구역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그죠? 우리 제연 설비는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화재 안전 기준에 정해져 있는데요. 화재 안전 기준에는 제연 설비가 이제 두 가지가 정해져 있죠. 두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는 이제 일반실에 대한 제한 설비고요. 또 다른 하나는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과 부속실, 요게 대한 제한 설비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화재 안전 기준 번호가 이제 틀려서요. 다르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제한 설비에 있어서 제한 구역을 이제 설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한 구역을 이제 설정하는 것은 연기가 이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요. 그래서 제한 효율을 어떻게 높이기 위해서 어떤 범위를 설정해 두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제한 구역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제한 구역을 어떻게 구역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화재 안전 기준은 NFSC라 그러죠. National Fire Safety Code다 그죠. NFSC인데 일반적인 제한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은요. NFSC 501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501에서요. 자, 그래서 제형구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NFSC 501에 나와 있는 기준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법률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요 문제를 통해서 여기 나온 것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보기 보십니다. 통로상의 제한구역은 보행 중심선의 길이가 50m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50m를 초과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60m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0m. 보행 중심선이라고 하는 것은
통로 폭이 이제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건물 내에는. 그랬을 때, 그 통로 폭의 한가운데 지점을 쭉 연장한 선을, 통로, 보행 중심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행 중심선. 그래서 보행 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60m. 이렇게 이제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연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60m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기 봅니다.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형 구역을 한다. 상호 제형 구역을 하라는 얘기는 서로 분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구분하다 이런 뜻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거실이라고 하는 개념은 화재가 발생하는 장소를 뜻하고요. 그래서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를 배출을 하는 게 이제 주목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로라고 하는 것은 피난의 경로를 뜻합니다. 피난의 경로요. 피난의 경로를 뜻하는데 피난의 경로는 피난을 하기 위해서는요, 연기가 유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재실에서, 연기를 배출하고요. 그러면 그 연기는요, 통로를 통해서, 피난 경로상에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건 이제 어때요? 곤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별개로 해라, 별개로 해라.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재실과, 그 다음 피난 경로는, 동일하게 재연구를 하면 안 되고요. 하나는 연기를 빼내는 게 목적이고 하나는 연기를 못 들어오게 하는 목적이니까 그게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호 재현 구역을 하라. 그죠? 이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하나의 재현구역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해야 되겠고요. 하나의 재현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 4번은 이제 1번 지문하고 어때요? 같은 개념이죠. 1번 지문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1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길이는 60m, 그죠? 거실과 통로. 좀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재연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을 501, NFSC 501이라 그랬죠. 그죠? 501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통로와 관련된, 통로의 재연설비는 NFSC 501A에 해당합니다. 501A요.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법률의 명칭을 붙일 때, NFSC 501하고 나오고요. 그 다음 501A, 요거는 이제 특별 패널계단의 부속실 재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2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재현설비인데도 502라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게 501 만들고, 502 만들고, 503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이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는 없었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게 필요해서 이제 기준을 다시 만든 거예요. 다시 만들었을 때, 이게 이제 재연설비니까, 이걸 501 해놓고 뭐 507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501A라고 적은 겁니다. 501A요. 그럼 예전에는, 단순했을 때는요, 화재가 발생하면은 연기를 그냥 빼내는 게 이제 우선 상이었어요. 왜냐면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의 활동과 피난을 위해서는 이제 일단 연기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건물의 규모가 대규모화됨으로 인해서, 불이 난 장소에 연기 제어도 중요하지만은, 건물 내 거주자가 피난하는 경로상의 연기가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01A가 추가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501A의 정확한 명칭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재현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입니다. 그렇게 이제 특별피난계단. 그게 이제 통로라고 했던 게 뭐냐면은 피난의 경로상의 통로다. 그죠? 자, 12번입니다. 다음 중 재현설비의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순서로서 옳은 것을 냈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도 거론되는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재현설비가 작동이 되려면은 제일 먼저 이제 화재가 발생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화재가 발생이 되어지면은 제일 먼저 뭐가 작동합니까? 감지기가 작동합니다. 감지기에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서 발생한 신호를 수신기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감지기, 수신기 이렇게 가야 되고요. 감지기라고 하는 것은 화재 사실을 자동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화재 사실을 감지기가 감지하기 이전에
거주자가 먼저 알았다, 그죠? 그러면 어때요? 신호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요? 발신기라 그러죠. 발신기. 그래서 감지기 발신기에 의해서 화재 사실이 인지가 되면은 그걸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장소인 수신기에 대해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지기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수신기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어때요? 틀렸잖아요. 수신기하고 감지기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이건 틀렸고요. 그럼 이제 1번하고 4번은 감지기, 수신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팬이 먼저 작동해야 되느냐, 댐퍼가 먼저 작동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팬과 댐퍼인데요. 댐퍼는 이제 공기가 통하는 그 덕트를 닫거나 열거나 하는 것을 말하고요. 팬은 이제 바람을 보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댐프를 열어놓고요, 팬을 작동시키는 게 맞습니다. 댐프가 작동되고요, 그 다음에 팬이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1번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건물의 어떤 기능이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유체를 공기나 물을 필요한 장소까지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공기가 공급되는 경로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덕트라 그래요. 덕트라 그러고 반면에 이제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경로를 뭐라고 하냐면 배관 파이프라 그래요. 파이프. 그 다음에 이제 덕트 내에서 공기를 공급을 하는 것을 막거나 그 다음에 시작을 하게 하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댐프라 그러고요. 배관 안에서 이제 물을 막거나 이제 공급하게 하는 것을 밸브라 그러죠. 밸브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기가 자연적인 힘에서 공급되기는 이제 힘들 수 있으니까 강제력을 부여해야 되는데요. 그게 팬이고요. 팬. 물에 대해서 이제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펌프라 그래요. 펌프. 그래서 감지기가 작동하면은 수신기가 이제 신호를 보내주고요. 그 동시에 이제 댐프가 작동하고요. 댐프가 열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팬이 돌아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재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번은 1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에서 재현.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게 이제 NFSC 501A의 규정이다. 그죠? 501A의 규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재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 피난 계단의 재현구역을 말합니다. 계단실, 부속실 등을 말한다. 자, 맞는 표현이죠. 계단실도 있고 부속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용 승강장까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1번은 맞는 것 같고요. 2번 문제입니다. 2번 보기요. 재현설비는 특별 피난 계단이나 그 다음에 부속실에 설치하는데 급기 댐프로 공기를 넣고 배기 댐프로 연기를 배출하는 설비를 포함하여 재현이라고 한다 했는데 501하고요. 501A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죠? 501은 거실 재현입니다. 거실 재현은 화재실입니다. 화재실. 화재가 발생한 화재실에 대한 재현입니다. 이 화재실은요,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연기는 빼내는 급배기 방식입니다. 근데 501A는요, 피난 경로상의 재현을 뜻합니다. 피난 경로상의 재현을 뜻하고요. 이 피난 경로상에는 연기가 유입되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급기에서 가압을 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배기가 없습니다. 배기가요. 그래서 배기를 해주면은 연기를 빼내주면은 501 화재실 재현이 되는 거고요. 거실 재현이 되는 거죠. 이거 화재실이라고 적었는데 거실이죠. 거실 재현. 그 다음에 501A는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우리가 하는 이제 특피라고 하죠. 특피에 있어서는,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서 어때요? 가압을 해줘서 문이 개방되더라도 연기가 못 들어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501A는요, 급기 가압 방식이고요. 501은요, 급배기 방식입니다. 급배기 방식요. 그럼 이제 배기로 연기를 배출한다. 이거 뭐예요? 특별 피난 계단의 재현이 아니죠. 그죠? 거실 재현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이나 부속실은 공기를 가압하거나 방전하는 방식의 재현 설비를 하는데 내부가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은 플랫 댐프가 작동이 되어져야 된다. 플랫 댐프라고 하는 것은 부속실이나 이제 우리가 그 피난 경로상에 가압을 하게 됩니다. 가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설정 압력을 초과하게 되면은 값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이 하게 되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택배 피난 계단으로 가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된 범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죠. 압력의 차를 설정해 놓고 그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과압 방지 장치입니다. 과압 방지 장치요. 그래서 플랫 댐퍼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과압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방지 장치. 자, 그렇게 이제 일을 하면 되겠고요. 유입공기는 하재층의 제한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5개로 배출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제연설비인데요. 501 기준도 나오고 501A 기준도 나왔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연결 살수 설비의 송수구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연결 살수 설비의 송수구요. 살수 설비는 송수구가 있고요. 건물 내에는 뭐가 있습니까? 개방형 헤드가 설치가 되죠, 그죠? 자, 송수구는 이제 소방 물탱크 차의 펌프를 통해서 소방차의 호수가 연결되는 부분을 송수구라 그럽니다.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죠? 송수구는 구경 65mm 상구용으로 해야 되겠고요.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 호수지까지 각 송수구 헤드 설치해야 되겠고, 측면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상에 설치해야 된다. 소방대가 사용하는 호수는 지름이 65mm입니다. 65mm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호수가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수구에 연결할 때는 이게 높이가 1.5m 이상 높으면 안 되죠. 1.5m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손으로 조작하기는 곤란한 그런 경우인데요. 더군다나 이제 송수구 소방대 호수는 이제 무겁기 때문에 조작을 하더라도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낮은 자세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5m 이상이 아니고요. 0.5m에서 1m 사이에 설치가 됩니다. 자, 15번요. 다음 중 무선 통신 보조 설비의 누설 동축 케이블 끝에 설치하는 것은 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은 무반사 종단장이라 그럽니다. 무반사 종단장. 자, 요걸 하는데요. 요게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무반사 종단장도 있고요. 무반사 종단장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종단장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구분을 해 두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무반사 종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요. 누설 동축 케이블 끝에 설치합니다. 누설 동축 케이블 끝에 설치합니다. 요거는 이제 전송로로 전송이 되는 전자파가 전송로의 종단에서 끝에 가서 반사되어서 교신을 방해하는 것을 막으려고요. 누설 동축 케이블 끝부분에 설치하는 장체입니다. 장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파라고 하는 것들은 쭉 공기 중 지나가다가요 어떤 부분에 탁 부딪히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지나가는 것도 있고요 반사되는 것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선 통신용 신호도 역시 마찬가지로 끝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뭐 반사가 되기도 하고요 다시 되돌아오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되는데 그때 반사가 되어서 무슨 교신이 이제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마지막에 설치하는 게 이제 무선 통신 보조 설비의 무반사 종단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무반사가 없이 그냥 종단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요. 이 종단장은 어디에 설치가 되냐면은 감지기 회로에 설치가 됩니다. 감지기 회로에 설치가 되는데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회로 끝에 설치가 되는 거죠. 요거는 왜 설치가 되느냐면은 도통시험을 하려고 설치합니다. 도통시험은 전기가 통하는지 통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인데요. 이제 끝에 설치해서 약한 전류를 흘려 보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흘러가는 게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게 이제 종단저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단저항하고요, 무반사 종단저항, 요거 두 개는 구분이 되어질 필요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